셀트리온 캐나다 진출, 브라질 입찰 성공, 해외 성공, 대자보 989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여기 근거 자료도 같이 남겨주셨고요. 바이오시밀러 전문 미디어예요. 지난번에 같이 한번 보셨죠? 해외 외신 자료와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많이 남겨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대자보 9895님께서 같이 한번 보면은요. 한국에 본사를 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고농축 아달리브밥 바이오시밀러, 캐나다에서 출시하고 인플릭시맙 바이오시밀러 공급을 위해 여러 브라질 입찰을 수주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에서 몇 가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캐나다 시장에 유플라이마 출시하고 브라질 여러 지역에서 독점 판매권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유플라이마 출시하고 브라질에서 램시마가 브라질 연방정부가 제시한 공개 제안을 받았다고 발표했던 부분입니다. 먼저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출시. 셀트리온은 자사 바이오시밀러 휴미라의 고농축 구연산염 프리제형 100ml를 캐나다에 전역에 출시했다. 유플라이마는 자동 주사하기 펜과 미리 채워진 주사기로 제공됩니다. 2021년 12월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다관절, 소아특팔성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화농성 한선염, 판상건선, 성인 포도망염 등 10가지 적응증에 대해 규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사 용량이 적고 귀연산염이 적은 고농도 제형과 같은 유플라이마의 특정 기능으로 인해 환자에게 추가적인 임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캐나다의 환자 및 의료 제공자를 위한 지금 약국 지원 그리고 간호사 지원 서비스, 의료 제공자를 위한 환급 탐색 재정 보조. 자, 여기에 환자 중심 지원 프로그램인 셀트리온 커넥트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 미디어에서도 지금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캐나다 출시. 휴미라 보유한 주요 적응증의 판매 가능. 북미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했던 내용이 국내 기사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휴미라는 지난해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인 만큼 셀트리온은 높은 판매고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휴미라는 캐나다에서만 약 1조 원 매출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약 22조 원.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죠. 미국 20조 이상, 유럽 4.5조 이상, 도합 25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우리 유플라이마 숫자가 찍히기를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그리고 하나 더, 브라질에서 입찰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2022년 4월 12일 날짜. 그래서 브라질에서 입찰 승리. 셀트리온 또한 램시마의 구매에 대해 브라질 연방정부가 제시한 공개 제안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브라질에서 가장 큰 국영 입찰인 상파울로 입찰을 포함하여 바이오시밀러 공급을 위해 브라질에서 12건의 국영 입찰을 수주했습니다. 공개 제안을 받은 램시마는 연방 및 주 정보를 통해 환자에게 공급될 수 있으며 인플릭시맙 제품으로 치료가 필요한 전체 브라질 인구의 약 3분의 2가 바이오시밀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강직성 척추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을 비롯한 여러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김홍 메디컬 센터장은 이번 입찰의 낙찰은 중남미 최대 제약시장인 브라질, 멕시코 등지에서 환자들이 효과적이고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또한 셀트리온은 지난 3, 4년간 페루, 칠레, 코스타리카에서 입찰을 통해 램시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획득한 바 있다. 램시마는 셀트리온이 브라질 시장 입찰을 위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이다.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아니라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이고요. 셀트리온은 지난 2021년 브라질 보건부와 지금 트러스주마, 허주마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헤르주마와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 트록시마. 자, 이게 허주마, 허셉틴, 그리고 리툭산, 트록시마. 이
허주마와 트록시마를 브라질 시장에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작년에. 이 내용 같이 한번 언급했었죠. 셀트리온은 또 멕시코 미국 보건복지원이 트룩시마에 대해 1년간 공개 매수를 따냈다. 남미에 회사를 추가로 설립하기 위해 셀트리온은 브라질과 멕시코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지역의 바이오시밀러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관리합니다. 직판에 대한 언급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브라질에서도 전세계 남미의 중심은 브라질이에요. 브릭스라고 하죠. 브라질,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인도. 그 중에 남미의 중심인 브라질. 여기서도 우리 바이오시밀러가 확대가 된다.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계속해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아직도 삼형제가 확장을 하고 있다. NIH,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추가 산소가 필요하지 않는 코비드19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흡입형 CTP63 및 CTP66의 병역요법의 안정성 및 효능 평가, 흡입형 항체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이 자료를 바티칸님, 셀동행 홈페이지에 바티칸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은요. 2022년 최초 제출일은 2022년 2월 3일, 게시일은 2월 4일, 마지막 업데이트 게시 날짜는 2022년 4월 11일, 4월 11일에 업데이트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해당 예상 기본 완료 날짜는 2022년 11월, 1차 결과 측정에 대한 최종 데이터 수집 날짜, 임상 회복 시간은 최대 14일, 63과 66의 병역요법의 치료적 효능을 환자의 코로나19 증상의 임상적 회복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CTP63 항체와 66 레키노라질 흡입제형으로 변경한 거죠. 이 두 가지 항체의 병역요법 흡입형 항체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항체 용량을 줄여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하죠. 그리고 당연히 항체이기 때문에 유효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은 적으면서 편리한 이 부분을 범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글로벌 임상 3상, 이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셀트리온님께서 또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자, 보면 2022년 4월 11일 어떤 게 업데이트 됐고 2월 달에 나온 거 뭔지 한번 보면 2022년 2월 달에는 경증에서 중증도의 코비드19 환자, 여기서 63, 66 병역요법이고요. 지금 4월 달에 나왔던 부분은 추가 산소가 필요하지 않는 코비드19 증상이 있는 환자, 그리고 경증도에서 중증도 코로나 환자가 있는 외래 환자에서 흡입 CTP63, 66, 여기는 증상이 있는 환자, 보충이 필요하지 않는 산소 보충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 그래서 요 어구가 좀 바뀌었는데요. 조금 확장된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경증에서 중증도 코비드 환자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환자, 추가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증상이 있는 환자, 조금 더 범위가 넓은 느낌이죠. 증상이 있는 환자, 그래서 경증에서 중증도 코비드19 있는 외래 환자에서 증상이 있는 환자, 이 부분이고요. 밑부분도 같습니다. 이번 연구는 경증 내지 중증도의 코로나19 감염 환자에서,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환자, 그리고 경증 내지 중증도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CTP63, 66의 효능, 안정성 및 바이러스학을 평가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됐던 부분입니다. 정리를 하면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된 느낌이 있는데요. 물론 확인이 공식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상 3상, 무작위, 병렬, 위약, 대조, 이중 맹검, 이 임상 3상에 대한 4월 11일 이 업데이트 됐던 부분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0.62 하락 마감했고요. 헬스케어가 0.17, 약보합권, 제약이 1.46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98, 코스닥이 0.87, 시장도 그다지 좋지 못한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 크게 두 가지죠. 국내 증시 포함해서 미국 증시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가 미국 연준
그리고 물가, 우크라이나, 미국 연준과 우크라이나죠. 물가는 양쪽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졌죠. 그쵸? 코로나, 이것도 물가에 큰 영향, 글로벌 병력 현상에다가 전 세계 자원 국가, 이 부분의 천연자원과 가스와 석유, 이 부분에 대한 급등과 그리고 미국 연준, 이 두 가지 사태가 계속해서 흔들어내고 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이 헬스케어가 매매 비중이 좀 높았어요. 셀트리온은 7%대가 나왔고요. 헬스케어가 약 24%대가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은 매매 비중이 공매도 매매 비중이 7.67, 거래량은 28만 주, 거래량이 정말 적어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사실 셀트리온이 중심이니까 30만 주대에서 20만 주대로 거래량이 급감했다. 정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65만 주에서 50만 주대에서 최근에는 30만 주대에서 20만 주대에서 거래량이 급감했고 매매 비중은 7%대다. 자,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는 제가 계속 모아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헬스케어가 어제 오늘 공매도 비중이 높았어요. 24%대, 23.98, 약 24%, 21.6%, 6%대, 21점. 결국은 20%대가 넘었는데 헬스케어에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가 있느냐,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지금 나올 악재는 없다고 봐도 저는 거의 무방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같이 언급드렸어요. 21.23에 나왔었을 때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너무나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는 거의 다 나왔다. 근데 이렇게 나왔다?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셀트리온의 대차장구가 크게 한번 늘었어요. 이것 또한 지금 40만 주가 가까이 늘었거든요. 어제 봤더니 셀트리온을 먼저 보게 되면 40만 주대가 좀 늘어났어. 42만 주인가요? 41만 9천 주. 주가가 이렇게 밀려있는데 여기서 또 대차를 주식을 빌려가지고 숏을 치겠다? 저는 이 의도로 보지 않아요. 숏을 치더라도 먹을 게 많지 않고 나올 악재도 그다지 없다. 그래서 저는 겁을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의 월봉을 다 한 번씩 보고 갈게요. 봤더니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보면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제가 언급드렸지만 지금은 하락, 막대기 길이가 너무나 길다. 이때보다 막대기 길이가 기울기도 가파르고 길이도 길다. 많이 밀리면 이제 많이 밀린 것이 더 이상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는데 민다? 그러면 회사 좋은 거는 다 안다. 회사가 좋고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고 우직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가만 이렇게 밀려있다. 그러나 이 부분 너무나 많이 밀려있으면 결국은 시간차를 두고 올라갈 날도 올 수밖에 없다. 그게 진리예요. 내리막이 있으면 언젠가 이 내리막도 기간 조정을 끝내고 추세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도래할 겁니다. 그 부분은 첫 번째로 볼 거 제가 이미 수십 번 언급드렸어요. 기업 가치의 성장. 오늘도 캐나다에서 6%만을 출시를 하고 브라질에서 지금 수주에 성공했다. 그쵸? 그리고 흡입형 임상 3상도 지금 업데이트가 됐던 부분. 이 부분에서 합병을 같이 큰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체킹해야 될 거는 기업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느냐. 제품 2023년도 내년도 기준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9개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2조이죠?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없다. 제가 계속 언급드려요. 고점을 38만원, 40만원으로 보고 주가가 16만원, 17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결국은 성장하는 기업은 고점을 뚫어나갑니다. 이 마이너스 폭, 요거를 믿지 마시라. 저는 믿지 않는다. 왜? 기업 가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시간차를 두고. 그 부분이고요. 자, 헬스케어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삼형제가 똑같죠. 얘는 확대를 한 것 같아요. 확대, 셀트리온의 월봉 차트를 확대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그리고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약도 셀트리온과 거의 비슷해요. 자, 보면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과 비슷한데 얘는 조금 더 파괴력이 있었죠. 슉 하고 밀렸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셀트리온이 물론 중심이니까
우리는 차분하게 우리 길을 걸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이 밀려있다. 정말 많이, 보시죠? 정말 많이 밀려있다. 그래서 걱정할 거는 없다. 회사 펀더멘탈의 기업 가치에 팔고 있는 제품들에 나오고 있는 글로벌 임상과 파이프라인의 임상이 순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매출액이 2조이기 때문에 매출액 4조, 5조 이 부분의 목적지까지 10조까지 각각의 목적지에 따라서 우리 동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